자, 쿠팡 관련해갖고 속보가 아니라 저희는 지보지만, 끈질기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쿠팡이 양아치들이, 결국 이제, 우리 국정감사장에 다 출석을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중요한 건 과징금을 올리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회사 전년 매출의 3%대이던 과징금을 매출의 10%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작년 매출이 제가 알고 있기로 4조 뭐 몇천억 했었거든요. 쿠팡이. 그럼 10%만, 40 몇 조 했었거든요. 그럼 10%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4조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처맞힐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요거 빨리 공표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쿠팡 자체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정보에 대한, 누출을, 저지르게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이미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내 개인정보는. 또 추가 누출시킨다고 죄가 되나요? 라고 하지만, 정보가 공개된 건 괜찮아. 하지만 니들이 개인 고객 정보를 받아다가 잘 관리한다고 해놓고 그따위로 관리를 안 하고 대충 해서 사고를 만든 것 자체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신규 고객들, 앞으로의 이런 사고들을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징벌적 차원에서 정부가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거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쿠팡 사안에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만간 또 유죄 또 걸릴 겁니다, 이 새끼들은. 또 털리면 또 하는 거지 뭐. 왜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내부 시스템에서 정리할 마음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유출 사태가 생겼을 때도 기술팀한테 지랄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로비를 담당하고 있는 대관팀한테 지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쿠팡 안에 보안을 담당하는 건 기술직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술직들이 이 정보를 털어낸 게 미국에 있는 이사회실에서 털어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미국 본사. 네. 미국 본사를 털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대관 조직이라 그래갖고 강남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한테 공짜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 업무, 관을 상대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정부기관, 국회라든지 이런 걸 상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비밀 사무실을 로비. 돌리고 있어요. 로비를 위해서 국회, 대통령실, 행정부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해가지고 따로 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갖고 니들한테 처받는 돈이 얼만데 이런 사태 해결 못하고 이러고 있어. 이 지랄을 때렸고 아직도 이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르는데 나는 글로벌 CEO야. 아니 그 뭐 조그마한 한국에서 부른다고 내가 가야 돼? 라고 안 간다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아니, 매출 90%를 한국에서 버는데 무슨 글로벌 CEO 이지랄을 하고 앉아있네 진짜 미쳤네. 여기에 사장을 했었던 핵심 관계자들 3명이 전부 다 비슷한 이유를 대가면서 못 나오겠다고 지금 버티기를 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버티기를 하고 있는 놈들 중에 제일 악질이 강한승이라고 하는 전직 대표입니다. 강한승. 이 새끼는 윤석열 친구래요. 윤석열 친구인데 낙하산으로 쿠팡의 대표가 된 놈입니다. 그래서 대표를 왜 시켰을까라고 봤더니 이 새끼가 로비를 해가지고 기업이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유출을 시켰을 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면책 조항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거를 법안으로 통과를 시킨 놈이 이 새끼라는 거예요. 강한승은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한덕수가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보좌를 했던 인물이고요. 지금 현재는 쿠팡 INC, 그러니까 쿠팡 본사 북미 총괄을 맡고 있어서 미국에 있습니다. 그때 뭐 쿠팡을 떠났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갖고 5월 달에 완전히 쿠팡하고 결별했다. 나는 쿠팡이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네가 쿠팡을 떠나면 네가 옛날에 했던 짓은 그러면 없던 일이 되냐고요. 네가 왜 멀쩡한 변호사가 갑자기 쿠팡이란 그룹의 대표가 됐고 왜 네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들이 정보 유출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처벌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잣 같은 법이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결론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국회 협조를 안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라 그러면 기업들 자체가 바로 망할 일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이 AT&T죠. 우리로 말하면 SK텔레콤처럼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통신회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문제가 인정을 당해요. 불과 엊그제 이거 나온 거예요. 네. 1억 7,700만 달러를 물어내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2,600억 원이랍니다. 네. 네. 미국 통신사 AT&T 데이터 유출 집단 소송이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1억 7,700만 달러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직도 쿠팡 글로벌 안에는 뭐 대관 업무 그러니까 대관 관계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로비를 해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쓰고 있는데 이게 검찰이라든지 언론들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 옛날에 검찰이나 정치권에서 이슈 흐릴 때 하는 방식을 일개 개인 기업인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댓글 부대 돌리고 연예인 사건 돌리고 다른 이슈 쑤셔갖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지만 이번 경우는 결과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왜 그 박대준하고 호텔 식당로에서 70만 원짜리 밥을 먹었을까? 자, 다섯 명이 먹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둘이 먹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따로 있고 둘이 룸을 빌려갖고 둘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의도의 5성급 호텔이면은 보자 메리어트 아니면 파르나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70만 원 페어몬트 엠버서더. 페어먼트 엠버서더였군요. 인당 23만 원이래요. 네, 그래서 23만 원짜리 이 양식당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돈으로 안 냈으면 김병기 대표가 지돈으로 안 냈으면 이거 무조건 김영란법 위반이죠. 요거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을까? 자, 내가 서영교라고 눈에 가시 같은 애가 있는데 얘를 하나 날려버리게끔 공작 한번 짭시다. 그러니까 얘 보좌관 출신 우리 그 애 있거든요. 걔랑 같이 서영교 만날 스케줄을 잡을 거니까 쿠팡 관계자하고 만난 걸로 해갖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얘기를 했으면 김병기는 때려 죽일 놈이죠. 예. 그런 얘기는 아니었길 바랍니다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박대준을 잡아다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무슨 얘기했는지 얘기를 해야죠. 김병기가 얘기해야죠. 얘기해야죠. 아, 김병기가 얘기해야죠. 김병기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죠. 뭐 쿠팡이 미치는 사회적 뭐 기업 공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했다 뭐 이런 국정 협조나 물가 안정 뭐 어쩌고 온갖 개소리 핑계는 많아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그것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밥값 누가 냈냐는 거지. 응? 뿜빠이 했어야지. 뿜빠이를 해도 안 돼요. 5명으로 나눠도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김영란법 넘어섰으니까. 아니 뿜빠이 하면 괜찮아요. 내가 먹고 내가 냈다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뿜빠이를 했으면 상관없어. 지 카드를 썼든지 뭐 이게 나와야 되잖아 영수증에. 근데 대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여기 가서 더치페이로 70짜리 식사 먹었겠습니까? 에이. 자, 어찌 됐거나 김병기의 정치적 운명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새는 바가지는 어디 가서도 새요. 내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아이씨 나경원 그 초호화 단식하고 있는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아이 대표 됐으니까 어머 나도 좀 도와주고 어쩌고 이따위 예방할 때부터 이 새끼가 이게 무슨 뭐 최종 변기 얘기하던 새끼가 맞나 그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 뭔가 구체적인 게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국짐당에서 안 건들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입학권도 국짐당의 언론이 안 건드렸잖아요. 지금도 안 건드리는데.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왜냐면 지금 쿠팡권 때문에 쿠팡권이 아니라 통일교권 때문에 통일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일부러 더 경찰이 빠르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재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2018년부터 20년 구간에 있는 주요 장부들을 싹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시계나 뇌물 지급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례들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터지고 있는 게 국짐의원들 포함해가지고 네팔 가는 거 이 특등석 태워줬다. 그 비행기값 통일교가 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정호가 애매하게 예를 들어 2018년 8월 15일 날 분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 8월 15일 전후로 한 일주일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2018년인가 20년인가 그때 그 중간에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러면서 이전치 장부를 빼온 거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나 관련 기관 사람들이 로비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특수본에 넘어간 겁니다. 자칫 전재수 하나 잡으려다 전재수는 쏙 빠져나가고 국짐당 잔챙이들 대여들 준척들이 한꺼번에 다 걸려들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은 통일교 행사에서 영상으로 축사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다 밝혀져야지 뭐. 결국은 전재수는 못 잡고 지금 순전히 지네 편들만 하나하나 지금 모가지 달아나게 생긴 겁니다. 무슨 뭐 행사에 참여했다 그러는데 벌초 갔다 그랬더니 벌초 갔다고 해놓고 저녁 때 직원들은 밥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직원들이 법카로 밥 먹은 거 난 거기 안 갔어요. 지금 이래가면서 끝도 없이 전재수 하나만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전재수 하려면 돈 준 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래 시계만 찾아내도 되잖아. 시계만. 뭐 없잖아. 결국은 이 모든 사안들이 나경원을 포함한 2018년부터 2020년 중에 통일교를 만났던 다만 몇 푼이라도 받아 챙겼던 이 국짐당 그때는 새한국당이었죠. 그때 관련된 인사들 전체에 대한 명단을 이번에 특검이 아니라 경찰 특수수사본에서 이거를 확보를 했고 이에 대한 분석이 시작돼서 관련자들이 불려 나오게 되면 민주당 인사 하나당 국짐당 인사 10명이 걸려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